앞절에서는 재료의 인장 또는 압축 시험기에서 인장 또는 압축 하중을 받을 때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은 하중이 작용했다가 그래서 인장 또는 압축, 여기서 인장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중이 작용했다가 하중을 제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중이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하중을 가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앞에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재료의 특성에서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일정한데도 시간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크립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과 변형률 사이에서 곡선 그 선도에서 이 초기 부분 이렇게 강조해서 그린 부분이라 확대해서 그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초기 부분에서는 하중을 가해서 응력이 발생하면 거기에 비례하여 변형률 입실론이 커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하중을 제거한다면은 다시 원래의 길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러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 경우를 탄성이라고 얘기했었죠. 탄성. 즉, 하중을 제거한 후 원래의 시점으로, 즉, 변형률이 0인 지점까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탄성이라고 얘기했고,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이 상당히 넓다고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그 사이의 관계가,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가 직선적으로 관계가 증가하는 정도와 감소하는 정도가 직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선형 탄성이 되겠죠. 그러나 선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 그림에서 본 것 같이 하중을 작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변형률이 생기지만은 만약에 그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경우에는 선형은 아니지만 탄성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비선형 탄성이 될 것입니다. 비선형 탄성. 선형 탄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즉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가 비례하는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은 비례 관계가 점점 깨지면서 응력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지만 변형률의 증가가 더 커지는 이러한 형태의 기울기가 이렇게 눕게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렇지만은 그 상태에서 점점 변형이 더욱 커지게 되는 상태가 돼서 소성이 진행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하는 이 정도는 깨졌지만은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는 있는 그런 성질을 갖는 재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례한 한도까지를 비례한다라고 한다면은 탄성이 유지되는 상태, 즉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탄성이 유지되는 상태까지를 탄성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비례한도와 탄성한도가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가 선형인 한도가 비례한도가 되겠고, 비례는 아니지만은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비례는 아니지만은 하중을 제거하면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 정도의 성질은 유지된 상태를 탄성한도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구간이 매우 작아서 거의 한 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한도와 탄성한도는 거의 일치하는 그러한 점으로서 많이 표현합니다. 구분 없이, 비례한다, 탄성한다를 구분 없이. 어쨌든 선형 탄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형태로 비선형 탄성을 보이는 형태들, 그러한 재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성을 보이는 한도, 선형이 됐건 비선형의 특성이 됐건 탄성 한도를 보이는 그 한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